자, 우리 요렇게 여러분 한번 해봤는데 이거 그냥 지금 문법으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활용해 먹는지 눈으로 이제 직접 보여줄게. 자, 이제 요 서버는 뭐 그대로 켜두고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잠깐 좀 들어가 볼까?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VS 코드. 여기에다가 예시 폴더 그냥 여기 꼭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 데나 만들어도 돼요. 아무 데나. 저 바깥에다 그냥 파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파일. REST 뭐 API HTML. 자, 요거 실행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서버를 하나 키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포트 혹시 이제 중첩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세팅하고 포트 번호 바꿔서 켜주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직접 한번 눈으로 보자. 이 스프링 서버는 이제 잠깐 여러분 한번 켜두고 자, 요 이제 화면에서는요. AJAX 통신,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 AJAX라는 게 서버 간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었지. 패치라는 걸 우리 공부했었잖아, 예전에. 다른 서버로 요청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AJAX라는 거, 그쵸? 기억 날랑말랑하지? 어디서 봤었냐면 여기서 봤었어, 여기서. 이런 거. 그래서 막 여기 어디로 막 보냈었어요, 우리가? 이런 데로 요청 보내가지고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사용해봤잖아. 이제 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요 클라이언트 코드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도 만들어주는 거냐면 요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버를 REST API로 만드는 거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버. 요런 친구들을요. 자, 우리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 예제용으로 만들어 놨지? 자, 여기서 한번 적합한 애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요청 넣어 볼게. 자, get 요청 한번 제가 보여주고 포스트 요청 한번 보여줄게요. get 요청 어떤 녀석을 쓸까? 이거 한번 써볼까? 자, 이 녀석으로 요청을 한번 보내볼 거야. get 데이터 3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이 녀석. 여기로 요청 보내서 name age 넘기고 석세스 코드 받아올 거야. 자, 되게 간단해요. 문법만 알고 있으면. 버튼 하나만 만들어 보자. 버튼. REST API로 get 요청. 자, ID get이라고 할게요. get 버튼. 자, 요거는 뭐 우리 매번 했던 거니까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로 자, 겟 버튼 하나 자, 가지고 이벤트 하나만 걸어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패치 다시 한번 우리 문법을 생각해서 작성해 볼까요? 패치 소가로 주소예요. 자, 주소는 풀 경로를 적어 주는데 자, 127.0.0.1 요게 이제 로컬 호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가 8181번 포트로 동작을 해. 8181. 그리고 요청 주소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127.0.0 말고 로컬 호스트로 그냥 씁시다. 로컬 호스트 8181번 포트의 챕터 06에 get 데이터 3 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뭘 달아줘야 돼? 값을 담을 수 있어요. 그쵸? 밸류 값. 자, 이 친구 보면 이제 홍길동과 20이라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해놨거든.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get 요청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밸류가 들어가는 거지, 밸류.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할까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담을까?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뭐 20 한 다음에 네임 슬래시 에이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런 변수들은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핸들링 해가지고 뭐 잘 구해 오면 되고요. 자, 구문이 이제 점된이어서 점된 함수 리스폰스. 자, 여기 예시 코드를 조금만 여러분 좀 바꿔보자. 여기 이제 석세스 문자열 돌아오면은 아니다, 그냥 문자열로 할게요. 자, 문자열 데이터가 이제 응답이 올 거라고 우리 적어 해놨지. 문자열.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요 값에서 이제 response.json 함수 또는 누구? response.text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파싱을 한번 거치면 돼요. 자, 만약에 JSON 데이터 돌아오면은 이걸로 파싱하는 거고, 텍스트 데이터 돌아오면은 요걸로 파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에 걸어주면 이 다음 den으로 넘어갑니다. 자, response function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한번 찍어 볼 거야. 자, 일단 한번 그럼 요청 한번 던져 볼까요? 이 친구는 5501번 서버야. 그쵸? 5501번. 그리고 우리 스프링 서버는 8181번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포트가 다르다는 거는 이 서버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서버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get 요청을 딱 보내면 어라? 거절을 당했네? 자, 당연한 겁니다. 일단 잘 들어봐. 거절 하나 당했어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 has been blocked calls polic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뉴비들이 가장 이제 마주치는 내용 중에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콜스라고 하는 크로스 오리진 폴리시 정책이에요. 크로스 오리진 정책. 자, 요게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블락을 당한 거냐? 요청이 왜 거절을 당한 거냐?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줄까 해요.
자, 혼자 공부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혼자 공부하려면. 근데 이제 제 얘기 잠깐만 잘 들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크로스 오리진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우리 귀여운 개구리가 하나 있죠. 요런 이제 내용인데요. 콜스 폴리시라는 게 떴다. 도대체 이게 뭐지? 자, 이거는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myhome.com이라는 URL 주소에서 3000번 포트 번호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없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한국말. 자, 이런 에러가 떴어요.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야. myhome.com에서 출처로 가져올 수 없는 액세스가 크로스 정책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자, 헤더가 access control allow origin 헤더가 없고 불투명한 응답이 필요한 적합한 경우에는 요청 모드를 이거로 설정해서 비활성화된 리소스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콜스라는 개념은요,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거든요. 크로스 오리진이라는 건 URL 주소가 다르다 이거야. 리소스라는 건 데이터야. 쉐어라는 거는 공유죠. 같은 출처의 데이터만 쉐어할 수 있다는 보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즉 같은 서버에서 같은 서버만 제약 없이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자, 서버가 이제 달라진다. 하나는 8181 포트였고 하나는 5000번 포트였죠. 서버가 다른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서버의 데이터는 함부로 주지 않는다요. 기본으로 막혀 있어. 왜? 다른 서버가 언제든지 내 서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해킹이거든요. 그렇지 않아? 갑자기 너가 만들어 놨다? 8000번 포트. 근데 내 서버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데이터를 막 가져가. 그럼 해킹이잖아. 그래서 기본으로 뭘 막아버리는 거야? 다른 서버면 데이터를 주는 거를 자동으로 막는다고. 그러니까 즉 같은 서버만 제약 없이 통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먼저 우리 URL 주소 요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요. 앞에 우리 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상위 도메인이 똑같으면은 뒤에 하위 도메인은 다르더라도 이건 동일한 서버예요. HTTP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저 이제 상위 도메인 이게 똑같으면은 동일한 서버야. 자, 근데 이거는 다른 서버야. blog.example.com과 www.example.com은 다른 서버다라는 거죠. 자, 어떤 애가 똑같은 애고 어떤 애가 다른 애들이냐? 자, 얘랑 비교를 했을 때 www.domain.com 3000번 포트와 비교할 때 얘는 동일 출처야. 같은 서버라고 인식을 해줘요. 물음표 뒤에 이런 값 넘겨주는 것도 같은 서버라고 인식을 해줘요. 앞에 포트 번호 자, 여기는 뭐가 다를까? 프로토콜이 달라. HTTPS는 좀 더 이제 강화된 보안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 다르면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HTTPS인데 이 HTTP로 날렸죠? 다른 거야. 자, 당연하게도 이거는 그냥 다른 거야. 자, 앞에는 똑같지만 포트 번호가 다르더라도 다른 서버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똑같아야 돼? 도메인 주소, 상위 도메인 주소와 포트 번호까지가 동일해야지 동일한 출처로 데이터를 그냥 쉐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 크로스,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분 그럼 다른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리퀘스트 요청이 일어나요. 자, 얘는
공부를 하려면은 조금 여러분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한번 보내고 응답을 바로 받으면서 끝나버리죠. 일반 리퀘스트 요청 한번 딱 보내고 응답 받으면서 끝이야. 자, 만약에 서버가 다르면 이 친구는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두 번을 보내게 되는데, 요청을 두 번. 첫 번째는 예비 요청이라고 그래. 예비 요청. 옵션 타입의 요청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프리플라이트 요청이라고 해. 예비 요청. 자, 예비 요청을 보낸 다음에 이게 지금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가능한 상태면 그 다음에 본 요청을 보내는 유형으로 요청을 보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이게 바로 서버가 다를 때의 요청 방식이에요. 서버가 다를 때. 첫 번째로 옵션 타입 요청이라는 걸 우리가 보내게 돼. 1번. 이 옵션 타입 요청은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예비 요청. 쿡 찔러보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내가 요청 보내도 되냐? 허락 좀 해줘라. 되냐? 허락 좀. 자, 이게 뭐라고? 서버가 다를 때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고생 덜해. 그러면 서버가 먼저 뭐 해줘야 돼? 아, 이거 오케이. 너 URL 주소 3000번 오케이, 내가 허용해 줄게. 자, Access Control Allow Origin에다가 허용할 요청 주소를 적어가지고 다시 응답을 해줘. 자, 이 과정. 야, 나 이거 좀 허용 좀 해줘. 쿡 찔러. 그 다음에 그 요청 받아오는 거야. 자, 이 쿡 찌르는 과정을 우리가 예비 요청이라고 하고, 그 예비 요청에서 얻어온 요 허용된 URL 주소를 가지고 본 요청을 보내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본 요청에서 오케이, 나 허락 받은 사람이다. 나 허락 받은 사람이니까 좀 요청 좀 받아줘라. 그래야지 본 요청에서 제대로 된 응답을 다시 한번 이제 실행된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이 프리플라이트 요청을 딱 찔렀는데 우리 서버에서는 너 허용 안 해. 아무것도 명시해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너 안 돼 라는 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본 요청을 보내지 않고 뭐가 뜨는 거야? CORS가 뜨는 거야. 상당히 사실 이게 심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일반 서버가 다르면 일반 리퀘스트가 아니라 먼저 예비 요청을 한번 보낸다. 그럼 서버는 오케이, 네 IP 주소 허락해 줄게. 그 내용을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는 거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야, 나 예비 요청 이제 허락 받았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본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다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예비 요청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주인은 누구냐? 서버예요. 주인은. 여러분이 자, 이것만 딱 알아두면 돼. 클라이언트에서 발광을 하더라도 서버가 허용 안 해주면 데이터는 못 받아. 클라이언트에서 막 이거 넣어보세요, 저거 넣어보세요. 그러면 다 일단 필요 없이 서버에서 허용 안 해준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절대 데이터 못 받아요.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서버야. 주인은. 자, 요걸 그럼 서버에서 우리가 허용해주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이런 헤더 속성을 우리가 프리플라이트 요청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Access Control Allow Origin이라는 곳에 요청 허용시킬, 그러니까 지금 로컬 호스트에 5501번 포트를 허용시켜줘야 된다.
access control allow 메서드에다가는 요청 허용시킬 타입을 적어줘야 돼. 자, 대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스프링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이 필터 개념을 알아서 프리플라이트 요청을 따로 빼야 돼요. 따로 빼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인 본 요청에서 이거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프링 요청이 들어오는 거를 전역적으로 미리 이제 필터링을 한번 시켜서 요거 옵션 타입으로 다시 반환되게 만들어 줘야지 성공을 해. 조금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지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메서드를 하나 제공을 해줘요. 크로스 오리진이라는 거. 자, 아직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이 첫 번째 개념을 설정하지 말고 두 번째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자, 허용할 메서드 뚜껑 위에다가 어노테이션 크로스 오리진 요청을 허용할 서버명을 적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서버라 그랬어요. 지금 요청 보냈는데 여기죠? 여기 와서 어노테이션 크로스 오리진 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달아볼게. http 로컬 호스트에 아니죠. 127.0.0.1번에 5501 포트번. 자, 이 주소에서 오는 요청은 허용하겠다야. 자, 딱 적어주면은 이제 요 주소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야. 자, 한 번에 바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브라우저에 캐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브라우저 여러분 캐시가 남아 있는 경우니까 캐시 같은 거 깔끔하게 이제 지우고 하시면 될 거고. 자, 서버 한번 재시작해서 보내볼까? 자, 이 주소여야 되는 거지. 이 주소. 허용한다라고 적었어. 그러면 success라는 걸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서 이제 이렇게 쓰잖아. 나중에 이게 도메인 주소를 가지게 되면은 그 도메인 주소를 적어줘야 돼. 요 주소를 적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5501번 요 주소에 5501번 포트 허용시키는 거고, 전부 열어줄 거라면은 여러분 아스타링크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 전부 열어줄 건데 이렇게 하자. 크로스 오리진 아스타링크 이렇게 하시면 어디서든 다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든. 우리 머리는 아프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우리 유럽인들이 매크로 돌려가지고 내 서버 맘대로 들어와서 데이터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어디서든지 허용하겠다. IP 주소 지정할 수 있고. 자, 이거 허용할 거면은 이제 배열 형식으로 묶어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허용시킬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로 묶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지금 겟방식을 한번 봤는데요. 얘가 뭐야? 서버가 다른 클라이언트 A 서버. 자, 얘 뭐야? B 서버. 자, A 서버에서 B 서버로 데이터 보내고 석세스 받아왔지? 이거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REST API다.
자, 요 클라이언트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 썼지만 안드로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iOS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자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파이썬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돼요. C샵으로 .NET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야, 이 클라이언트는.